자,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좀 가는 길이 좀 다르지만 검증은 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제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삼부통은 조남욱 전 회장에게 골프 접대 향응 받았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고, 최 전 원장은 2018년 자녀에게 전세를 준 아파트가 좀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도 계속 좀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선은 MRI 촬영이라고 봐요. 샅샅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지금 MRI와 CT가 섞인 겁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 보면서 지금 김용민 최고위원이 얘기한 게 무척 설득력이 탁 오더라고요. 대선을 대비할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수사를 대비해야 될 때다. 한겨레 가요.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에게 충주 별장 접대를 받았을 때 그때 윤석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하모 기자가. 예. 그래서 그때 하모 기자를 즉각적으로 그 다음날 민사고발합니다. 형사고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한겨레가 초비상을 하면서 윤석열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이 기사가. 근데 아니 기자 생활해 보셔서 알잖아요. 지금 이게 나온 게 한겨레가 갖고 있는 전부일까? 더 있겠죠. 그렇죠. 일단 언론사는 첫 기사를 낼 때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 한 10%에서 한 30% 정도만 털잖아요. 그래서 윤 총장 반응을 보고 다시 또 기사를 낸다고 예고는 했습니다. 그렇죠. 이른바 마크맨들 특별 취재팀이 윤 총장에게 세게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삼부토건 2006년서부터 2011년까지의 향응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잽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큰 건들이 준비되고 있을 것 같아서 저는 2012년 3월 11일 날 둘이 결혼했다는 걸 보고 제가 이제 특수부 때문에 그때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동갑내기인 저는 감옥에 보내고 결혼을 했다. 아, 감정이 솟더라고요. 근데 뭐 김영란법 이전이잖아요. 아니 이분이 공정을 화두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건설 기업들한테 받았고 공교롭게도 아니 그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기사에 따르면.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옥건설을 준비하던 삼부토건이 그거로부터 그 회사 돈을 횡령을 해갖고 그 비자금을 축적해 놓고 있었던 것 때문에 임원들이 수사를 받았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입건된 사람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는 수사를 이제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문제니까. 후보는 수사 결과로 타격을 입지 않고요.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 이제 정권 교체를 우리는 바라고 저는 바랍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야권의 지지율 1위인 주자가 이 막연한 어떤 의혹과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지지율이 지금 이 터무니없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빨리 빠지는 건 불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님 그 정권 교체 꿈 그만 접으시고 광화문에서 삭발하고 반성문 쓰고 다시 민주당으로 오세요. 그럼 제가 받아주라 그럴게. 자, 최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게 이제 전세를 준 아파트가 문제가 됐는데 이제 월세를 받았다는 주장이에요. 그 보증금을 제한한테 계좌로 이제 송금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또 뭐 증여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받는 것으로 해결했고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끝낸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뭐 더 불거지진 않을까요? 아파요, 근데. 아픈가요? 예, 아프죠.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지금 그 임계점을 넘어섰거든요. 불법, 탈법, 비법 증여하기 위해서 꼼수를 썼다? 저거는 그 향응 받은 것 이상으로 아픕니다. 월세가 100만 원인데 사실 100만 원을 다 하더라도 그 전세값에는 못 미쳐요. 근데 그랬더니 방을 4개 중에 2개만 썼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니 그 해명 듣고 우리 이경재 그 앵커님은 화 안 나던가요? 설득이 돼요? 방 2개만 썼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너무 지역적인 얘기죠. 아니요, 그런데 이거 이제 커요. 다만 그것보다도 이게 이제 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냐 이러면 최 원장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워낙 이분이 미담 제조기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뭔가 이렇게 티끌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티끌이 있으면
좀 예. 예, 티끌이 있으면 약간 옥의 티 같은 느낌이 있죠. 지지율이 아니 지금 비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비평을. 지지율이 5% 이상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지율에 비해서는 언론의 관심은 꽤 많이 이게 많이 예,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것 지금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지금 이제 거론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잖아요. 무슨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재밌잖아요. 일단 불구경은 쌈 구경은 조그만 놈이 큰 놈 때려 눕힐 때 재밌는 거지. 기존의 국민의힘 위원들이 좀 서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아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 예. 저는 이 시점에서 8월 달쯤에 그 홍준표 후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약들을 계속 내놓는데 그렇죠. 예, 관심도가 없어요. 반값 아파트도 나왔고요. 4분의 1값 아파트예요. 예, 그다음 고시 부활, 네. 수시 이제 대입 전형에서 수시 폐지. 약간 아주 좀 좋은 이렇게 공약들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어필하는 꽂히는 그런 내용들은 공약들 많아요.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정치 경험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8월 달쯤에 뭔가 이렇게 막 이 모두가 정신 없는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시지 않을까. 예. 윤석열 지지율은 저거는 그 태풍이 아니라 자연 소멸될 태풍에 불과하다. 오래 못 간다. 본인이 지금 가장 취약한 게 쌈딱 이미지, 부비트랩, 그 크레모. 아무나 다 공격하고 아무나 다 그리고 국민이 싫어하는 건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미지 이행 과정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치고받고 하면서 지지율 빠질 사람 빠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서 타겟 0점 타격을 어디다 할 건지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자, 민주당에서도 후보들 간의 경쟁이 좀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랑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경선을 5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 어느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치고 올라가는 이낙연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거라고 보고요.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들 틀리기 때문에 같은 기관의 일주일 그 차이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네, 흐름을 봐야죠. 한 조사 기관에. 봤더니 일주일 사이에 그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건데 한 12% 나던 게 그 한 3, 4%까지 좁혀져요. 예. 그러면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것 같다. 좀 안정감 있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도 캠프에서 특별한 실수는 안 하고 예. 지금은 실수 안 하는 거에 국민들이 더 그 포인트가 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는 저 사람이 저런 게 있었어 하면서 빠진 게 아니라 지지는 하면서 마음속으로 위태위태하면서 불안하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되겠냐. 캠프의 성격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밋밋한 국밥이 아니라 뭐 그 사이다로 다시, 돌아가겠다. 예. 다시 전투 모드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옳은지 어쩐지는 저는 잘 확신이 안 가요. 지금의 흐름에서는 어쨌든 이낙연 지사 쪽으로 좀 유리한데 이제 이낙연 지사 이낙연 대표 쪽에 유리한데 이낙연 대표의 과제가 있는 거죠. 골을 넣어라. 저쪽에 자책골 갖고 1대0이 됐는데 예. 골을 넣어야지 2대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골을 어떻게 넣지? 이게 이제 이낙연 쪽의 과제.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골든 크로스까지 이뤄진다고 그쪽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게 예전에 그런 사이다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또 안정감을 더 줄 수 있는 국밥으로 계속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판단의 기로에 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근데 뭔가 하여튼 이재명, 이낙연 뭔가 좀 지루한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그렇다고 뭐 우리 쪽이 뭐 대단하게 이 아주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뭐한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또 이제 좀 관료적인 그런 분위기가 솔직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팬덤이 막 있거나 이런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결집력은 좀 약하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좀 편승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직과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또 그냥 무난함 이런 것들에 이제 힘입어서 지금 그다음에 이제 호남의 전반적인 예. 어떤 조직세 이런 것들 힘입어서 가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뭔가 열기는 좀 이렇게 막 뜨거운 어떤 그런 것은 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또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과거에 이제 2017년 그 당시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만큼의 어떤 인기는 아니었지만 사실은 그분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차돌맹이 같은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어떤 길을 밟을 수도 있겠구나 잘하면 그런 어떤 그 잠재력이 엿보이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때 이후로 약간 점점 안정화돼 가더니 굉장히 안정화돼 버렸어요. 그 대선에서 마지막에 딱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팬덤이 있고 뜨거운 열정과 그 어떤 타오르는 그런 게 있어야 저는 대통령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오히려 저는 2017년 이후에 굉장히 안정화돼 버리면서 기득권화돼 버린 느낌이 좀 있어요. 기존의 매력을 잃었다. 예,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좀 어렵지 않나. 최근에 그 두 분의 어떤 이제 네거티브 공방을 좀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짚어주시죠. 네거티브 공방은 실질적으로 예. 저게 이제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제 이건데 잔매에 KO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저게 지어진흙탕 싸움이 과연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에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SNS 공방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낙연 측에서 이재명을 공격하거나 이런 네거티브 싸움 거는 거는 예. 악수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지하고 언밸런스거든요. 이미지하고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그 거기에 예. 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그 정권 교체형 여당 후보예요. 그래서 야성을 상실하면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서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번 주 시사 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보라자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